예. 상징의 놀이. 현대미술 포럼에서 나온 그들도 있었다 출판 기념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국 미술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컷을 기록하다 김달진.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네, 뷰도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네. We have a great view in the chair that did you get some food? Yes, yeah, please go upstairs. 점심 가든 파티? 이 책에 나온 걸 너무 고마워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사의 말씀,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좋은 작품을 남겨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풍성하게 만든 작가님들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문은희 선생님, 여기 아드님 앞에 계시고요. 강혜자 선생님, 홍정희 선생님, 노은님 선생님, 민영순 선생님, 오승옥 선생님. 네,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도서출판 나무협필 임유기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나무협필이라는 출판사에서 책 만들고 있는 임윤이라고 합니다. 네. 김단지선생님은 좀 연구자셔서 정중하게 읽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출판한 지 한 25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제 회사를 차리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소위 말해서 인문사회과학에 굉장히 유명한 필자 선생님들을 많이 작업을 했는데, 불운하게도 다 남자 선생님들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포지션이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남자 책만 본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차려서는 좀 여성 필자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책을 펴내고 있는데, 이렇게 53분의 필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53분에다가 더해서 105명의 작가분들까지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 각각이 이렇게 보태주셔서 저희가 이제 현대미술 포럼에서 마치 구슬을 꿰어매듯이 원고들을 엮어내셨는데, 저는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글 글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함도 있지만 이걸 묶어서 읽을 때 저희한테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의 그 작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셨구나. 사실은 한 70년대 전후까지 활동하신 선생님들 보면 다 공백기가 있어요. 예, 결혼, 출산, 육아, 내조. 요 공백기들을 한 10여 년씩 겪고 지나오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세트 모음이죠. 한편으로는 앞에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사로서의 책으로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독서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미술사적으로도 똑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 오시고 각자의 칼라들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때로는 주류에 비슷하게 또 조금 다른 컬러로 여러 가지로 대응해 오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이제 연구를 봤는데, 그것들이 차후에도 특히 오늘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번 책에서 윤성남 타학경 민영순 작가님에 관한 글을 써주신 미술사가이자 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이신 김현주 선생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즉흥적으로 못하고 좀 적어온 게 있어서 이걸 보면서 커닝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책 제목이 그들도 있었다라는 제목인데 아마 이 제목을 보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리나 노클린을 한 번쯤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1년에 린다 노클린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 하는 역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이후에 수많은 응답들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울림을 만드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은 이 여성들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페미니즘의 틀 속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분들 또 작가분들의 모든 활동이 그 틀 안에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다양한 자기 목소리들을 각자의 시점으로 펼쳐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나눔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들고 이제 있는지 대표님이 김홍희 선생님 여기 와 계시고 저하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김현숙 이렇게 세 명을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이런 책이 나오면 좋다. 이렇게 해서 선뜻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할 때 더 쓰면 좋겠지만 또 역량이 안 돼서 못 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 자기가 전문하는 그런 작가들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이거는 무료봉사다. 재능기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글을 쓰고 나니까 갑자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원고를 하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포럼의 기금을 근데 포럼의 기금은 다 십시일반 모은 돈들이지 어디서 타낸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바닥에서 자기네들의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눔의 행위의 결실이 바로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야말로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어떤 나눔의 가치 실천 그런 결과물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이제 서울 아트가이드에서 이 책을 아트가이드에 계속 실었기 때문에 필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누가 읽을 것인지 글 쓰는 사람은 항상 독자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접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전문적인 사람들도 들어올 텐데 이 글의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가 아마 모든 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도 전문성과 대중성의 적절한 타협점들을 다 찾아가려고 하는 결실이 이 글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여 작가님들 중에는 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달았어? 이렇게 섭섭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김홍희에서 연속화가 터지는 바람에 이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각가이신 정보원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가 정보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려고 그랬는지 한 2달 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70년도면 그 사람들 아마 70년도 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데 벌써 옛날인데 그때 외국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돌아오셔서 작업했을 때 얼마나 여성으로서 힘들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해도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품에 관한 그 나의 그 개인적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여성이 갖는 어려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하는 계기를 가졌고 아주 정말 늦은 나이에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작업을 그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기회를 가졌어요. 과연 내가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떤 내 작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 내가 자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수없이 많은 곤란을 가져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73년도에 파리를 갔는데 그때가 그 70년도 전후로 한 그 세계 각국에서 특히 서구에서 페미니즘의 운동이 시작했을 때고 그리고 68 학생 혁명이 있었던 바로 그때 제가 파리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파리에서도 굉장한 그 문화적 혁명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았던 사회하고 그 서구 사회의 그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서구의 사람들한테도 대단한 그 도덕이라든가 문화적인 아주 변혁이었고 새로운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생각을 못했고 이거를 깨닫게 된 거는 아마 거의 최근 아마 오랜 후에 내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그 페미니즘을 있지만은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그 전통이라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많은 그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후에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작업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갈등이라는가 이런 거보다는 내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면으로는 내가 조각가로서 남성보다도 열등한 거는 육체적인 거. 지금도 내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많게 되고 또 조각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이 물량과 스페이스의 그 제약을 많이 받는 작업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까 하는 거에 조금 더 내 작업 과정에서 이제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파리에서 사는 동안 서울 한국의 환경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홍희 선생님이 요새 굉장히 바쁜 일이 많으십니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작업 파리에서 하면서도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한국하고의 격차가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든 것이 한 번도 내가 여자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이 문화적인 격차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는 내가 사실 서울에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는 하나 별로 대학교 갈 때도 고3 때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겨우겨우 학교에 붙고 기초 공부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파리에서는 오히려
뭐 그런 그런 전통적인 기법보다도 그 자유로움을 좀 높이 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라니까 시간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을 빨리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서울에 들어온 거는 그 올림픽 때 내 작품을 당선이 돼서 했는데 그때도 다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나만 혼자 여성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됐고 또 다른 뭐 국회 프로젝트도 그때도 내가 됐고 그래서 별로 그 남자들하고의 무슨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번 무슨 작품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나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었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한국 사회에서 여자에게 대한 어떤 좀 차별이 아니었나 하는 이제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라니까 요즘 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런 그 물량의 문제라든가 스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면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3차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그 공간 개념을 버리지 않고 압축할 수 있나 해가지고 요즘엔 그 2D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전시도 좀 한두 번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공간을 정의하는 그 문제가 나에게는 여성의 문제보다도 조금 더 크게 나 작업을 지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은영 교수님의 이렇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정종미 선생님에 대한 권한 연거를 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출판 행사가 너무 뜻깊게 생각이 되는 게 한국 여성미술사 또는 여성주의 미술사의 1세대 연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윤한지 교수님, 김홍희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뿐 아니라 지금 뒤에 보시면 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학원에 갓 입학을 해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좀 어려 보이는 애들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여성미술에 대해서 더 연구를 이어가려고 하는 후대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다 왔고 이제 이대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한국 미술사, 한국 현대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여성미술가에 대한 연구는 더 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마주치다 보면 한국 현대미술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소수의 여성 미술가만 접해봤다든지 여성주의 미술사에 대해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 뜨끔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텍스트북이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여성 미술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많이 하고 또 여성 연구자로서 사실 학생과 저는 같은 여성 연구자로서 연대 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그들도 있었다 책의 출판이 사실은 이 후대 연구자들 또 더 나아가 미술을 사랑하는 대중들이 보다 더 다채롭고 다양한 여성 미술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선대 연구자분들이 해오셨던 노력을 이어받아서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전시 기획이나 또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다 풍부한 여성 미술가들이 포함된 풍부한 한국 미술사에 대한 연구가 만들어지기를 깊이 소망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하윤 선생님은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 여자의 미술관 등 대중
관련 미술 저서를 다시 출간하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연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의 기쁨, 마음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술가분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가장 좋을 때는 평소에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던 작가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가님의 삶과 작품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 또 삶의 영감을 얻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에 들어가는 이제 허계 작가님과 홍순주 작가님에 대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허계 작가님께서 교사로 일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시는 걸,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되게 멋진 힘찬 소나무를 만드신 것을 보면서 나만 바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이 작가님도 정말 여러 가지 삶에 이 핸들해야 하는 것들을 갖고도 되게 평생 동안 멋지게 작품 활동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할 일들을 이제 해낼 수 있는 힘도 얻었고, 홍순주 작가님의 출산 이후에 이전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사이즈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면서 작업을 지속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요즘에 출산은 커리어의 무덤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느끼고 또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여성 작가님들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오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책이 널리 알려져서 이 기쁨과 이 울림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화가이신 정종미 선생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차오일 스님님 모시고 같이 왔는데요. 다리가 사고가 나셔가 좀 많이 불편하셔갖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데 여기를 꼭 오셔야 된다고 같이 오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자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대의 교육 주임을 한 10년 하면서 전국의 그 대학원생들 다 접한 적이 있는데 이화여대 시스템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 이제 학부 학생들 졸업할 때 대학원 진학하겠다 그러면 이화여대를 꼭 제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는데도 서울대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역시 윤난지 선생님 같은 교수분이 계셔서 그렇게 된 거구나 다시 실감을 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사실 뭐 페미니즘이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말하는 여성은 뭐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여성으로서 극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또 주위에 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왜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또 그 자연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과 여성이 그 별개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리적으로 똑같은 조건이고 생명을 잉태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제 작품은 자연과 여성을 오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이분법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갑과 을이 존재하는 나라죠. 예,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는 계속
각각 어디 위치가 바뀔 뿐이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성이 지금 남성의 위치에 있고 남성이 여성의 위치에 있는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 균형과 조화가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제 그림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아트컬처 김혜리 기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앤컬처 선임기자 김혜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국내외를 취재를 하고 원로작가, 그다음에 젊은 작가를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서 이 책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어요. 전체적인 미술씬이 서구 백인 남성 중심 다수자에서 비서구 유색인 여성 주변 소수자로 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2024년 10월 16일 이날도 한국에서 여성 관련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여기 전시에도 저희 책에 실린 정정혁 선생님, 류중학 선생님, 김민순 선생님 등등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김인순 컬렉션 일어서는 상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개관한 서보미술공간에서는 이양미 작가님 회고전이 열리고 있고요. 또 2024년 올해로 조금 넓혀보자면 한국 여성 조각가들, 여성 조각가 80대부터 20대까지를 아울러 아르코 미술관에서 집이라는 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꼭 여성 작가님들 전시는 아니지만 호암미술관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이 전시도 사실 불교 미술을 여성주의로 다시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에 제가 취재 노트를 다시 보면서 어떤 개인전이 있었는지 쭉 보는데 여성 작가님들의 개인전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더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박래연, 이신자, 최욱경 작가님,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이불 작가님, 김윤신 작가님, 아르코 미술관에서는 노원희 작가님, 홍희연숙 작가님께서도 전시를 해주셨고요.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김보희 선생님, 사립미술관으로 치면은 재열한 선생님, 도윤희 선생님, 노은임 선생님 등등 정말 많은, 아마 제가 놓친 전시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런 여성 작가님들의 개인전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점은 저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기획전이나 굉장히 큰 단체전에서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의 여성 작가님들의 작품이 놓여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아마 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여성 작가님들을 배치해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부산 비엔날레 2020년에 했던 때는 노원희 선생님의 그 페인팅들이 있었고 22년에 휘트니 비엔날레에서도 차학경이 그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실험미술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했을 때도 들어가는 입구에 정강자 선생님의 설치 작업이 있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도 그 장면을 굉장히 메인 컷으로 써서 들어가면 언제나 정강자 선생님의 이미지를 먼저 볼 정도로 크게 중요한 장면들의 여성 작가님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가 한번 살펴볼 법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전시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요. 제가 이제 큐레이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한 거 하지 마라. 남들이 강제 가지 마라. 응? 왜? 큐레이토리얼 웍은 정말 창의적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창의적인 의식, 또 창의적인 노력 끝에 전시들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 전시를 기획한 우리 한희진 학예사가 있습니다. 좀 일어나게 할게요.
네. 청정자 100년이 도래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만든 어느 그 과정 중에 그래 우리 이거 하자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격변의 시대를 살았구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포대기 두르고 그림 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포대기 메고 식탁에서 남편은 어디 연구실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식탁에서 엎드려서 원고를 썼거든요. 그렇게 지금 30여 년을 보냈는데 다음번 기획은 큐레이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설로 말 못한대요. 정말 필설로 말 못해요. 그러셨죠? 다르네.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다음 기획을 기대를 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현대 포럼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설치와 퍼포먼스로 작업을 선보이시는 홍희연숙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여성들이 많이 모인 곳에 와서 너무 푸근하고 좋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는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도 많고 또 페미니즘을 위해서 해볼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저는 제 작품 하나하나가 저의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제가 페미니스트로 작가로 살기 위한 어떤 선언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틀림없이 페미니스트 작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퀴어하게 좀 더 동물의 편에 서서 그리고 좀 더 열정을 다하는 페미니스트 작가로 살겠습니다. 선언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책 출간하신 신간을 내신 김홍희 선생님. 네, 마이크를 전달드립니다. 네, 오실 줄을 몰랐는데 오셔서 그래서 책도 소개하시고. 윤난지 선생님은 총론을 쓰시고 저는 강론을 썼습니다. 페미니즘 주제로. 윤난지 선생님 하신 일이 한국 여성 미술을 아우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꼭 축하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엊그제 런던에서 도착했는데 100일을 제쳐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윤난지 선생님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모인 여성 작가하고 여성 미술 관계자분들도 안 오셨지만 여성 파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여성 작가들에게 정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 책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윤난지 선생님 정말 반세기를 아우르는 반세기 더 되죠. 한 세기죠. 네,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관심 갖고 여러분들 함께 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객석에 앉아 계신 작가님과 필자분들께 또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학생분들이나
필자분들 있으십니다. 이신종이고요. 제가 솔직히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까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관심은 근데 어쨌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감수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힌트나 읽을 거리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근데 그냥 폭로했던 의미로 저는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장 과정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혈실된 성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누릴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을 더 많이 누린 것 같아서 그걸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으로 봐주시지 말고 90을 내다보는 비전 있는 80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간을 독일에서 작업을 하다 온 차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DAAD라는 독일 연방기금회에서 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광수 관장님. 근데 저는 관장님한테 하나도 팁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그래서 왜 독일을 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독일로 다 이사를 독일에서부터 다 한국으로 이사를 3년을 거쳐서 했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삶이 완전히 그 독일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막심하게 되니까 전부 다 옹명으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관장님이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됐을 때 1년 반 후에 내한테 가르쳐줬어요. 자기가 국립현대미술관장이라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솔직히 하고 저한테는 비밀로 그리고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시할 때도 같이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관장님 마누라라고 좀 많이 바뀌네. 그 생각은 마세요. 저는 좀 물정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 박자 반이 뚝 떨어지는 내 세계만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세요. 네, 다음으로 이혜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서동호 전시회로 왔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대학교 24살 뭐 이럴 때 전시할 공간이 없어갖고 미국 문화센터 있잖아요. 광화문에. 거기서 첫 전시회를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서 40대가 됐는데 인사동하고 대학로의 전시실에 어느 주간에는 다 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동호같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회가 많잖아요. 화방도 많고